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탐튜브의 연희동쌤입니다. 오늘은 수능 완성 3단원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하나 꼼꼼히 풀어가 봐요.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대표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B가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그림 나는 AB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A의 속력은 충돌 전이 2m/s이고 충돌 후가 1m/s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죠.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이거 반드시 이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그래프를 보니까 3초를 기점으로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져요. 3초 때 충돌이 있었나 보다 라는 건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충돌 전에 우리 B의 속도 VB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12m를 3초 동안 이동을 했대요. 그러면 12m가 3초 동안 이동했고, 그러면 속력이 얼마 효과가 나야 되죠? 네, 4m/s가 나야 돼요. 근데 A가 지금 오른쪽으로 2m/s로 오고 있어요. B가 왼쪽으로 오고 있으면 혼자 A가 갈 때보다 더 빨리 만날 거예요. 괜찮죠? 더 빨리 만난다는 게 어떤 뜻이죠? 네, 마치 속력이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증가한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2 더하기 VB 이런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이게 4m/s가 되어야 하니까 VB는 얼마죠? 네, 2m/s가 되죠. 그래서 충돌 전에는 왼쪽으로 2m/s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방향이 다르죠. A는 오른쪽이고 B는 왼쪽이니까 우리 헷갈리지 않게 A는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그냥 표현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충돌 후 운동량인데, 충돌 후 A의 속도인데 A가 얼마가 된다 그랬죠? 네, 1m/s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A가 지금 오른쪽으로 1m/s인지 아니면 동그라미 2번처럼 A가 왼쪽으로 1m/s인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를 다 계산한 다음에 고를 거예요. 그러면 지금 B가 이렇게 있을 텐데 A와 B가 동그라미 1번을 먼저 볼게요. 동그라미 1번의 경우에 지금 A, B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멀어지고 있죠. 멀어지려면 지금 이렇게 왼쪽으로 B가 진행이 되나요? 아니죠. 이러면 A, B 사이가 거리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2m를 4초 만에 이동을 했대요. 그러면 12m를 4초 만에 이동했으니까 속력은 마치 3m/s의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근데 A가 지금 오른쪽으로 1m/s 가고 있고 B는 점점 멀어져야 되니까 A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B가 더 빨리 가고 A가 조금 따라잡는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V가 VB에서 1m를 뺀 이게 3m/s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VB는 얼마죠? 네, 4m/s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4m/s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같은 경우에도 A가 왼쪽으로 1m/s였고 B가 어떻게 이동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왼쪽으로 가면서 이동을 한다면 B가 왼쪽으로 간다면 이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겠죠. 근데 지금 3초 이후에는 멀어지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이 아니라 B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거예요. 그럼 크기가 얼마일까? 라고 생각을 할 텐데 A가 혼자 왼쪽으로 가는 것보다 B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니까 더 빠르게 멀어질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 3m/s가 더 빠르게 멀어지는 효과니까 A의 속력 1m/s에서 VB의 속력이 더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VB는 2m/s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2m/s 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더 플러스 방향, 왼쪽은 마이너스. 이거 잊지 말고 꼭 표시해 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안 쓴 게 하나 있죠. 엄청 중요한데 안 쓴 거. 그 뭐죠? 네,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어떤 거죠? 네, 충돌 전에 M1V1 더하기 M2V2가 나중에 M1V1 프라임 속도가 변한 거죠. 그래서 M2V2 프라임이다. 이 공식 알죠? 이 공식을 다 적용할 거예요. 무조건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해야 되니까.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를 먼저 볼게요.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충돌 전에는 얼마죠? 네, MA 곱하기 2 그리고 더하기 MB 마이너스 2 이게 충돌 후에
얼마냐? MA는 곱하기 1 더하기 MB 곱하기 4다. 이렇게 되는 거 괜찮죠? 그러면 MB는 MB끼리, MA는 MA끼리 묶으면 MA는 6MB가 되죠. 그래서 A가 6kg일 때 B는 1kg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6kg, B는 1kg 이거 써놓을게요. 그러면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이 조건을 줬죠.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그러면 충돌 후에 1번의 경우에 얼마죠? 이 운동량이? 네, 운동량은 그냥 MV잖아요. 그래서 질량과 속도를 곱했더니 6이고 B의 경우에는 질량과 속도를 곱했더니 4가 되네요. 지금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A가 더 크네요. 그래서 A가 1번이 틀렸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2번의 경우에도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충돌 전에는 MA 곱하기 2 그리고 더하기 MB 곱하기 마이너스 2 이게 충돌 후랑 같아야 되니까 MA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MB 곱하기 2가 되죠. 그러면 MA는 MA끼리 묶고 MB는 MB끼리 묶으면 4MB는 3MA가 돼요. 괜찮죠? MA가 4일 때 MB는 3이라는 거예요. A가 4kg, B가 3kg이라고 썼어요. 근데 운동량은 MV 그냥 곱한 거니까 여기 보면은 A 같은 경우에는 4고 B 같은 경우에는 6이죠. 그래서 문제 그대로 충돌 후에 운동량의 크기가 B가 A보다 크니까 2번이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질량비를 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2번이만 동그라미 2번 케이스가 맞는데 이때 질량비가 얼마일까 봤더니 A는 4고 B는 3이죠. 그래서 4대 3인 2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달맥구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B가 등수 또한 운동을 하는 모습을 그림 나는 A와 B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충돌 전 A의 속력은 2m/s이고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전이 충돌 후의 2배이다. 이거 만약에 이따가 문제 풀다 보면은 이용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오죠? 충돌 후 운동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를 한번 풀어가도록 할게요. 2초를 보니까 2초를 기점으로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죠. 그리고 2초를 기점으로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자, 2초일 때 우리가 충돌이 일어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처음에 가해가 충돌 전의 상태인데 이때 B의 속력을 모르죠. 그래서 그냥 VB라고 넣을 거고 이때 VB를 먼저 구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그림 나를 보면은 10m를 2초일 때 2초로 이동을 했으니까 10m는 2초였으면 속력은 얼마인 효과가 났어야 되죠? 네, 5m/s여야 돼요. 근데 지금 A와 B를 보니까 A와 B는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서로를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A만 혼자 달려갈 때보다 B가 혼자 달려갈 때보다 더 빠르게 달려오는 효과가 보이겠죠. 더 빨리 만날 거 아니에요. 더 빨리 만난다는 게 어떤 뜻이죠? 네, 속력이 마치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예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두 개를 더해 줘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5m/s구나 라는 걸 아니까 VB는 얼마죠? 네, 3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B가 3m/s 왼쪽으로 가는 거였구나. 그리고 오른쪽은 플러스니까 A 앞에도 플러스 2라고 표현을 해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게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전이 충돌 후보다 2배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운동량의 크기가 뭐죠? 네, MV 말하는 거예요. 근데 A의 질량은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력만 변하겠죠. 속력이 충돌 전이 충돌 후의 2배라는 거예요. 충돌 후가 얼마죠? 네, 1m/s라는 거예요. 근데 이 A가 1m/s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지 아니면 왼쪽으로 이동하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를 다 볼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라고 붙여놓고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보 이렇게 표시해놓고 풀어갈게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보면은 B 같은 경우에 어떤 모양으로 운동을 할까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2초 후에 이 거리가 점점 멀어져야 되죠. 그러면 B가 왼쪽으로 운동하면 되나요? 아니죠. 그러면 더 가까워지니까 왼쪽으로 운동하는 게 아닐 거예요. 오른쪽으로 운동해야 될 거고 마찬가지로 10m를 몇 초 만에 이동했죠? 네, 5초 만에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마치 속력은
2m/s인 효과일 거예요. 괜찮죠? 근데 지금 A와 B를 봤더니 A와 B는 둘 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B가 만약에 더 빠르게 가고 있으면 A는 따라잡는 속도,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러면 VB에서 A의 속력인 1을 뺀 게 2가 된다는 거 괜찮나요? 그래서 VB가 3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3m/s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2번의 케이스도 보면은 자, A는 왼쪽으로 1m/s로 이동하고 있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10m를 5초 만에 이동했으니까 V가 2m/s인 효과가 나야 돼요. 그리고 지금 A와 B가 어떻게 되고 있죠? 멀어지고 있죠. B가 왼쪽으로 가면 A를 따라잡으니까 가까워져서 안 될 거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겠구나 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A만 혼자 왼쪽으로 가는 것보다 B가 오른쪽으로 같이 가면 더 멀어지는 게 더 효과가 배로 되겠죠. 자, 효과가 배로 된다는 게 어떤 뜻이죠? 네, 1m/s랑 VB의 속력이 더한 게 2m/s인 효과일 거예요. 그래서 VB가 2m/s겠죠. 플러스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개념 있죠? 네,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쓸 거예요. 그래서 충돌전을 한번 보면은 MA 그 다음에 속력은 2였죠. 그리고 MB 곱하기 속력은 마이너스 3. 이게 같다. 충돌 후 MB 곱하기 1 더하기 MA였죠. MA 곱하기 1 더하기 MB 곱하기 3이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MA는 MA끼리 묶어주고 MB는 MB끼리 묶어주면 MA는 6MB가 돼요. 그래서 MA가 6kg이고 MB가 1kg인 효과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6kg, 그리고 B가 1kg 이렇게 일단 써줄게요.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2번도 구해줄 거예요. 그래서 충돌전은 MA 곱하기 2 더하기 MB 곱하기 마이너스 3. 이게 충돌랑 같다. MA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MB 곱하기 1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MA끼리 묶으면 3MA는 4MB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A가 4kg일 때 B는 3kg인 효과예요. 그래서 4kg, 여기는 3kg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계산해야 될 게 충돌 후 운동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하죠? 네, 2분의 1 mv제곱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 운동 에너지를 보면은 얘는 2분의 1 mv제곱, B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mv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A는 3, B는 2분의 9죠. 그럼 어떤 게 더 크죠? 네, B가 더 크네요. 근데 문제에서는 충돌 후 운동 에너지가 A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동그라미 1번 틀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2번에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면 2분의 1 m v제곱 그리고 2분의 1 m v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A 같은 경우에 운동 에너지가 2가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2분의 3이 되죠. 운동 에너지 어떤 게 더 크죠? 네, A가 더 크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동그라미 2번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충돌 후에 A, B의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봤죠. 운동량은 어떻게 구하죠? 간단하죠. MV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같은 경우에는 MV 곱하면 4 곱하기 1이고 B 같은 경우에는 얼마죠? 네, 3 곱하기 1이잖아요. 3 곱하기 1을 하면 되죠. 그럼 4대 3이죠. 답은 4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그린가와 나는 각각 운동량이 같은 공을 야구 선수가 글러브로 받아 정지시키는 모습과 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V로 날아오다가 얘가 잡고 정지시키니까 충돌 후에는 얼마죠? 네, 속도가 0이에요. 그리고 방망이로 날아오던 반대 방향으로 쳐냈다라고 얘기하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V로 날아오다가 쳐내니까 방향이 바뀌죠. 마이너스 V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볼게. 가에서 공이 글러브에 닿아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나에서 공이 방망이에 접촉해 있던 시간보다 길다라고 했으니까 이 시간 T가가 T나보다 클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운동량의 변화량 어떻게 구하죠? 네, m 델타 v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 한번 구해볼까요? 이 공을 그냥 질량을 m이라고 놓을게요. 근데 가와 나 둘 다 같은 공이니까 m이라고 하고 m 델타 v인데 속도의 변화량은 처음엔 v 있었죠. 나중엔 0이니까 이렇게 mv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질량 m인데 처음에는 v였죠. 마이너스, 왜냐면 차이를 얘기하니까 거기서 마이너스 v 프라임이 될 거예요. 그래서 m v 더하기 v 프라임이 되죠. 그리고 원래 문제에서 지금 크기만 보는 거니까 mv, 그리고 두 번째 나는 m에다가 v 더하기 v 프라임일 거예요. 자, 나가 가보다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맞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니은 나에서 방망이가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공이 방망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뭔지 기억나세요? 자, 한번 볼게요. 방망이가 공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공이 방망이에 작용하는 힘. 딱 알겠죠? 뭐죠? 네, 작용 반작용이잖아요. 작용 반작용일 때는 힘이 어떻다? 네, 서로 같다. 그러니까 크다는 말은 틀렸죠? 그래도 얘는 틀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디귿을 한번 볼게요. 공이 글러브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는 공이 방망이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디귿을 풀 때 혹시 그거 기억나요? 어떤 거죠? 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이게 익숙한가요? 네, 그 충격량은 뭐죠? FT죠.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죠? M 델타 V죠. 그래서 이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 이 개념 충분히 다루었죠? 자,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중요하니까. 뭐라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네. 근데 지금 운동량의 변화량 우리 구해놨어요. 기억에서. 그쵸? 그래서 가가 나보다 작다라고 이미 운동량의 변화량 구해놨죠. 근데 충격량에 보니까 지금 가에서의 시간이 나에서보다 길다라고 하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F는 어떻게 되죠? 이거 두 개 곱한 것이 같아야 되니까 F는 F가가 F 나보다 작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작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답은 기억 1번만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수평면에서 물체 AB가 같은 방향으로 3m/s, 2m/s로 등속동 운동을 하는 모습을 그림 나는 충돌한 후에 같은 방향으로 2m/s V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너무너무 딱 감이 오시나요? 네, 운동량 보존법칙을 이용하면 되죠. 운동량 보존법칙 우리 어떻게 구하죠? 네,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이 같다니까 M1 V1이 더하기 M2 V2가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일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바로 대입을 해보면 A는 4kg이죠. 4kg에다가 속력 3, 그리고 2kg에다가 속력 1 같다. 이게 충돌 후랑 4kg이 2, 그리고 2kg의 V. 그래서 우리 계산해 볼까요? 12 더하기 2가 8 더하기 2V라고 했으니까 이게 14죠. 8을 빼면은 6이 되잖아요. V는 3m/s. 답은 2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림은 수평면에서 등속도 운동을 하는 자동차를 벽에 충돌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표는 질량이 같은 자동차 AB를 벽에 충돌하는 순간부터 자동차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A 자동차의 속력, B 자동차의 속력을 보는 거고, 지금 보면은 A 같은 경우에는 0.08초일 때 정지를 했고 B 같은 경우에는 0.06초일 때 정지를 했죠. 그래서 이거를 체크해 놓고 처음에 속력은 어떻죠? 30으로 갔네요. 이거 한번 봐놓고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기억,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같다. 어머 여러분, 이거 1단원에서 정말 많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운동 방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림처럼 있다고 해봐요. 근데 힘의 방향이 딱 반대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속력이 감소한다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에요. 그리고 힘의 방향도 같은 방향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속력이 증가한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보면은 어떻게 되고 있죠? 네, 속력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일 거예요. 근데 기억은 같다라고 했으니까 틀리죠. 그리고 니은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운동량 변화량 어떻게 구하죠? 네, M, 델타 V죠. 근데 보니까 질량은 A부터 볼게요. A의 질량 그대로겠죠. 충돌 전화 후나 M일 거고, 델타 V를 보니까 나중 속도 얼마죠? 네, 0이죠. 처음 속도 얼마죠? 30이죠. 30이었다가 0으로 될 거예요. 괜찮죠? 그럼 30 빼기 0 해서 30m이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B를 한번 구해볼까요? B 또한 질량이 같아요. M이죠. M이고 얘도 처음에 속력 얼마였죠? 네, 30에서 나중에 정지를 해요. 그래서 30 빼기 0이죠. 그래서 30m이에요. 같구나. 그래서 니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네, 니은이 맞아요. 디귿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우리 이거 보면 평균 힘 어떻게 나올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뭐라고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걸 이용하면 되죠. 충격량 어떻게 구하는데? FT죠. 그리고 운동량은 M 델타 V일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니은에서 M 델타 V가 같다라고 구해놨죠. 여기 30M으로 같다라고 구해놨으니까 A와 B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은 어떤데?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시간은 어떻게 되죠? 네. 지금 정지할 때까지 보면은 가가가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0.08초면 B 같은 경우에는 몇 초죠? 네. 0.06초잖아요. 그래서 시간 같은 경우에는 A가 B보다 크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F는 A가 B보다 작다 되죠. 그래서 디귿도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그림은 수평면에서 등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 A와 B의 충돌 전 모습과 충돌 후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의 질량은 같다 라고 되어 있네요. 질량 전부 같으니까 스몰 m이라고 그냥 표현해 줄게요. 그리고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속력을 충돌 전후 해서 다 A, B 모두 하나도 안 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의 문자로 그냥 지정을 해볼게요. 그냥 A 같은 경우에는 V1이라 그러고 B 같은 경우에는 V2라고 하고, 그 충돌 후에 A는 V1 프라임, 그 B 같은 경우에는 V2 프라임이라고 놓으려고 했는데, 자, 우리 실수한 거 하나 있어요. 뭐죠? 네, 지금 충돌 전 B를 보면은 이 부분에서만 방향이 다르죠. 마이너스 꼭 붙여주셔야 돼요. 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충돌 전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이런 문제에서 중요한 공식인데 안 쓴 거 하나 있죠. 뭐죠? 네, 운동량 보존 법칙이죠. 뭐라고요? 네, 운동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공식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세요? 네, M1 V1 더하기 M2 V2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V2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V2 쓰셔야 되죠. 충돌 후에 보면은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먼저 우변을 한번 볼게요. 우변 같은 경우에는 다 양수죠. 플러스일 거예요. 근데 좌변 같은 경우에는 첫 항은 플러스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예요. 근데 두 개를 더해서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질량은 항상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V1이 V2보다 아주 월등하게 커야 두 개를 더했을 때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V1이 V2보다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니은 볼까요?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 A가 B로부터 받은 힘이죠. 그리고 이게 B가 A로부터 받은 힘. 이거 뭐죠? 네, 작용 반작용이죠. 작용 반작용이 된 힘이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죠. 디귿,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충돌 후 그림 보면서 보면은
V1 프라임이랑 V2 프라임을 지정을 해줬어요. 만약에 V1 프라임이 더 크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이런 그림이 안 나와요. A가 만약에 V1 프라임이 V2 프라임보다 크다면 A가 그냥 B를 초월해서 치고 지나갈 거예요. 그렇죠. 이 그림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려면 V1 프라임보다 V2 프라임이 커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디귿 같은 경우의 문제가 충돌 후에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봤죠? 그러면 충돌의 운동량의 크기는 A 같은 경우에는 M V1 프라임이고 B 같은 경우에는 M V2 프라임이에요. 근데 지금 V1 프라임보다 V2 프라임이 크다고 했으니까 문제 디귿 충돌로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린 가는 수평면의 정지에 있는 물체 B를 향해서 A가 V0로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에 B가 A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 있네요. 그리고 그래프가 시간축과 이루는 면적이 2분의 3 mv0이고 A와 B의 질량은 m과 3m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 그림 나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충격량은 뭐랑 같죠?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죠? 뭐라고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거 참 개념 중요하다 이야기했었는데, 자, 그러면 충격량의 공식은 어떻게 구하죠? 네, FT를 곱한 값이에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죠? 네, M 델타 V예요. 자, 다시 그림 놔볼게요. 그림 놔보면은 힘과 시간의 면적이죠. 그럼 힘과 시간 곱한 게 뭐죠? 네, 이 면적이 지금 2분의 3 mv0라는 거예요. 2분의 3 mv0. 이게 충격량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힘과 시간을 곱한 게 면적이 충격량을 의미하니까 이게 2분의 3 mv0라고 표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질량 지금 얼마죠? B가 받은 거죠. B는 3m짜리예요. 이거 괜찮죠? 그러면 변화량이 델타 V가 얼마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네, 2분의 1 V0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B 어떻게 하고 있었죠? 네, 정지했대요. 그러니까 나중 속력이 2분의 1 V0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놓고 문제 들어가면서 다시 풀어볼게요. 기억. 충돌 전후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2분의 1 mv0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A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얼마였죠? 네, 오른쪽으로 속력 V0였어요. B는 그냥 정지해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속도를 보면은 충돌 후에는 A가 얼마인지 모르죠.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얼마래요? 네, 2분의 1 V0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를 2분의 1 V0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A의 충돌 후의 속력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이거를 X라고 한번 표현해보고 운동량 보정법칙을 쓰면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이 같다라고 해야 되니까 m v0 더하기 3m 곱하기 0이 mx 더하기 3m 2분의 1 v0다. 괜찮죠? 이거 0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mx는 mv0 마이너스 2분의 3 mv0예요. 이게 얼마죠? 네, 마이너스 2분의 1 mv0예요. 네, m 약분하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 v0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충돌 후에는 a가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v0로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충돌 전후 a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를 구하면 m 델타 v인데 m에다가 v0 마이너스 2분의 1 v0 하니까 2분의 3 m v0죠. 기억은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충돌 후 A, B의 속력은 같다라고 되어 있죠. 충돌 후에 A는 왼쪽으로 2분의 1 v0, 오른쪽으로 2분의 1 v0인데
지금 속력을 물어봤죠. 속력은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 거니까 니은 맞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디귿 충돌 후에 A와 B의 운동량의 합의 크기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자, 충돌을 보면은 A, B의 운동량의 합의 크기 어떤 거죠? 네, 이 부분을 보면 되죠. 이게 충돌 후의 모습이니까 여기서 A의 운동량은 얼마죠? M 마이너스 2분의 1 V0예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 얼마죠? 네, 3M에다가 2분의 1 V0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MV0 더하기 2분의 3 MV0니까 계산하면 MV0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답은 2번 니은만 되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그림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가 벽을 향해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림란은 벽에 충돌하기 전후 A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A가 벽과 접촉한 시각은 T0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풀어가 볼 텐데, 자, 우리 운동량을 보니까 이게 T0 동안 A가 벽이랑 접촉한 걸 거예요. 접촉하기 전에는 어땠죠? 네, 운동량이 2P0였고 나중에는 마이너스 P0가 된 걸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을 해놓고 자, 문제 풀어가면서 설명해 볼게요. 기억, A의 속력은 벽에 충돌하기 전이 충돌한 후에 2배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 얼마죠? 2P0죠. 충돌하고 나서는 얼마죠? 네, 마이너스 P0예요. 자, P가 운동량이잖아요. 운동량 공식 어떻게 되죠? 네, MV죠. 근데 지금 속력을 보는 거니까 우리 크기는 상관없이, 방향은 상관없이, 보 상관없이 봐도 될 것 같아요. 크기만 보니까. 충돌 전후 몇 대 몇이죠? 네, 2대 1이죠. 질량은 A로 같으니까 상관 안 해도 되고, 그럼 V도 몇 대 몇이 되죠? 2대 1이 되죠. 그래서 충돌하기 전이 충돌한 후에 2배이다 라고 하니까 네, 기억은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니은 A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물어봤네요. 자, 충격량의 크기 어떻게 구하죠? 네, 충격량의 크기는 뭐랑 같다? 생각해보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뭐라고요? 충격량의 크기는 뭐랑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래서 지금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봤더니 2P0에서 마이너스 P0만큼 변했죠. 그러면 3P0만큼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니은도 맞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디귿. A가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자, 우리 충격량의 공식 어떻게 됐죠? 네, 충격량은 FT 곱한 값이에요. 근데 이 값이 얼마랑 같다? 네, 지금 구한 것처럼 3P0랑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T는 구해졌죠. 얼마라고? 여기 그림 나를 보면 T0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힘 F는 T0분의 3P0예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그림가는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A가 빗면에 따라 내려와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 B와 충돌한 후 A와 B가 같은 방향으로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은 나는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보면은 A가 처음에 속도가 0, 속력이 0이라는 것은 빗면에서 처음 속도가 0일 때 출발을 한 걸 거예요. 이 빗면에 따라 내려오면은 빗면에 의한 중력이 있으니까 속력이 점점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게 수평면에 도달했을 때 속력이 있을 거예요. 이 속력이 얼마다? 네, 그래프를 보면 알죠. 4m/s다라는 거죠. 4m/s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B는 얼마죠? 네, 정지해 있다고 하니까 0이겠죠? 이게 충돌 전 모습일 거예요. 충돌을 하고 나면은 A, B가 둘 다 등속도 운동을 하는데 A는 얼마죠? 네, 그래프를 봤더니 1이래요. 그래서 얘는 1m/s고 B는 얼마죠? 몰라요. 그럼 VB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충돌 전후의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죠. 그래서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A는 2kg, B는 3kg고 그러면 4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0이 같아야죠. 뭐랑? 충돌 후에 운동량과 같아야 돼요. 2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VB죠. 그러면 이게 2고 이게 8이니까 VB는 2m/s가 돼요. 괜찮죠? 그래서 이 VB가 2m/s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문제를 들어가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H는 0.8m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H 어떻게 구할까요? 네, H를 지금 거치는 게 A밖에 없잖아요. A를 보면 돼요. 처음에 이 수평면인 이 지점을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지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맨 처음에 정지 있는 이 A 지점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얼마죠? 네, mgH일 거예요. 괜찮죠?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얼마죠? 네, 운동 에너지는 이때는 0이에요. 왜 0이죠? 2분의 1 mv 제곱인데 v에 0을 넣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A가 이렇게 땅으로 내려와서 수평면에서 있을 때 이때 중력 포텐셜 얼마라고 그랬죠? 네, 0이라고 우리가 잡아놨어요. 그럼 이때 역학 운동 에너지는 얼마죠? 네, 운동 에너지는 이때 그냥 2분의 1 mv 제곱일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빗면을 내려오기 전과 후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더한 것과 운동 에너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평면에 도달했을 때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각각을 합한 게 같아야 돼요. 괜찮죠? 그래서 이 빗면 위에 있는 곳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mgH고 운동 에너지는 속도가 0이니까 운동 에너지 0이라고 했죠? 그리고 수평면에 도달했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 0이고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근데 m 이렇게 약분되니까 h는 2g분의 v 제곱이에요. 근데 우리 중력 가속도 얼마라고 하라고요? 10이라고 하래요. 그러면 2 곱하기 10 v는 얼마죠? 네, 수평면에서의 이 a의 속력이니까 4라고 우리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4의 제곱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20분의 16이니까 0.8이죠. 그래서 아, 기억이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6뉴턴 세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니은 어떻게 풀까요? 네, 충격량은 뭐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다시, 충격량은 뭐다? 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충격량이 FT고 운동량이 m 델타 V죠. 그래서 지금 보면 니은에서 보면 충격량을 물어봤는데 m 델타 V로 우리가 구해도 될 거예요. 왜 이렇게 구하죠? 시간이랑 힘에 대해서 안 나와 있으니까 문제는 질량과 속도 변화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아, 충격량을 물어봤지만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구해보면 B를 보는 거니까 B는 3kg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kg이고 속도의 변화량을 보면은 속도는 어떻게 변했죠? 네, 충돌 후에는 2였고 충돌 전에는 0이었죠. 그래서 6이 되죠. 그래서 아, 맞구나 6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니은은 맞다. 디귿 4초일 때 B의 속력은 2m/s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4초가 언제죠? 네, 그래프를 보면 충돌 후를 말하죠. 우리가 우리 문제 들어오기 전에 구했죠. 2m/s라고. 그래서 아, 디귿도 맞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그림은 소방훈련 과정에서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린 소방관이 공기가 주입된 구조용 에어매트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학생 AB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학생 A가 뭐라고 한지 볼까요? 낙하하는 소방관의 운동량의 크기는 에어매트에 닿기 전까지 일정해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운동량 크기 어떻게 보죠? 네, MV예요. 근데 이 소방관의 질량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 V만 변하는지를 보면 돼요. 자, 소방관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방향이죠. 이게 뭐라 그러죠? 운동 방향이죠. 운동 방향이 이렇게 아래일 거예요. 근데 이 소방관한테 작용하는 힘이 있죠. 뭐죠? 네, 중력이에요. 그러면 이 중력이란 힘은 아랫방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단에서 엄청 많이 했는데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면 속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V가 증가하니까 운동량의 크기는 일정한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겠죠? 그리고 학생 B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에어매트는 소방관에게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를 줄여주기 위한 거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또 중요했던 개념 중에 충격량은 뭐죠?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거 참 많이 있죠? 근데 충격량 공식 어떻게 돼요? 네, FT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M 델타 V예요. 이게 같다라는 뜻인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소방관이 떨어지기 전과 후에 운동량이 같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게 구조용 에어매트를 쓰면 안 쓸 때는 어떻게 떨어지냐면 그냥 바로 바닥에 떨어지겠죠. 근데 구조용 에어매트를 쓰면 천천히 떨어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천천히 떨어지니까 이 시간은 커진다고 봐야 돼요. 에어매트를 썼을 때. 그러면 이 힘은 어떻게 되죠? 네, 줄어들죠. 그래서 평균 힘의 크기를 줄여주기 위한 것이 맞구나 라고 생각해서 학생 B는 맞아요. 학생 C를 볼게요. 에어매트는 소방관이 에어매트에 다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짧게 해줘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방금 얘기했죠? 이 시간을 어떻게 한다? 크게 한다.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 C가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내용을 제시한 학생은 B니까 답은 2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그림은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1m인 점 P에 질량이 2kg인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수평면에 있는 병에 충돌한 후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0.25m인 점 Q에 도달하여 정지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그림이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 P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수평면까지 이렇게 올 거예요.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를 친 게 보이죠? 그래서 이때는 속력이 얼마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죠? 네, 이걸 V라고 놓고 구한다면 처음에 P 지점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얼마죠? 네, 이 수평면을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지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는 mgH니까 질량은 2kg, 그리고 중력 가속도 10, 높이는 1이니까 20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죠? 네, 가만히 놓았다고 하니까 속력이 0이니까 운동 에너지도 0일 거예요. 그리고 이 수평면일 때 위치 에너지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보면 0이라고 이미 기준점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0일 거고 이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죠? 2분의 1 m v 제곱일 거예요. 그래서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값이 같을 거예요. 괜찮죠? 네. 그래서 같다고 생각하고 수식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20 더하기 0은 우리 운동 에너지 안 구했네요. 자, 질량 2kg이고 속력은 V로 놓기로 했으니까 V 제곱과 같다. 이렇게 되죠. V는 루트 20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가 벽에 충돌하고 나와요. 충돌하고 나오면 이렇게 충돌해서 나오면 이때 속력은 V'일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Q인 지점에서 속력은 0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비교해 볼 거예요. 이때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얼마죠? 네, 마찬가지로 0일 거예요. 운동 에너지는 얼마죠? 네, 2분의 1 m V'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Q 지점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얼마죠? 네, mgH고 이때 정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두 개를 더해서 같다라고 풀어야 되니까 처음에 이 위에 있는 식부터 쓸게요. 그러면 mgh 더하기 0이 0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이죠. 마찬가지로 0, 0 사라지고 m 사라지면은 이때 이 v'이 제곱이 2GH예요. 그래서 V'은 루트 2GH니까 중력 가속도 10에 H는 0.25니까 4분의 1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루트 5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루트 5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다 구했는데 충격량은 뭐랑 같다 그랬죠? 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랬어요. 참 많이 있죠?
이 충격량은 뭐다? 식이 FT.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M 데타 V예요.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힘과 시간에 대해서 안 알려줬죠. 근데 질량과 속도 변화는 알아요. 그래서 이 물체의 벽에 충돌하는 동안 이 변화량을 보면 돼요. 이 변화량을 보면 질량은 얼마죠? 네, 2kg이고 전에는 파란색이 오른쪽으로 루트 20이었고 후에는 왼쪽으로 루트 5예요. 근데 지금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라고 할 거예요. 속도 변화량을 쓰면은 루트 20 마이너스 루트 5니까 이게 루트 20이 얼마죠? 네, 2 루트 5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3 루트 5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6 루트 5.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그린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가 각각 1m/s V0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림란은 A, B 사이의 거리 x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A, B의 질량은 1kg, 2kg다 라고 말했어요. x가 뭐라고요? 네, A와 B 사이의 거리. 이렇게 작아진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네, A, B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를 보면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죠. 같은 서로를 마주 보면서 운동하고 있으니까 네,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는 게 맞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생각해 놓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기억. V0는 2m/s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V0를 구해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나의 그래프를 보면 3m를 1초 만에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3m를 1초 만에 이동했으니까 이 V는 얼마가 돼야 되죠? 네, 마치 3m/s인 효과를 내야 돼요. 근데 A가 혼자 이렇게 1m/s로 오는 것보다 B가 왼쪽으로 A를 바라보고 오면은 더 빨리 올 거예요. 그쵸? 더 빨리 온다는 게 무슨 뜻이죠? 네, V가 증가한 효과죠. 그래서 이게 1m/s랑 V0를 더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V0 얼마죠? 네, 2m/s죠. 그래서 기억이 맞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니은 B의 운동 방향은 충돌 전과 후가 같다. 충돌 전에는 B가 지금 2m/s죠. 근데 충돌 후에는 어떨까요? 네, 충돌 후를 보면은 자, 1초일 때 충돌하는 거는 명확하죠. 근데 이 사이의 거리가 0이래요, 항상. 이게 무슨 뜻이죠? 네, A와 B가 충돌하고 나서 하나로 묶여서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운동할지 아직 왼쪽으로 운동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로 묶여서 거리가 0이니까 이 사이 거리가 0이니까 한 덩어리로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한번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르니까 일단 오른쪽으로 V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충돌 전에 이 가의 모습을 보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플러스 1이고 B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니까 마이너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질량과 속도를 곱한 게 운동량이죠. 그래서 1kg 곱하기 1m/s 그리고 더하기 B의 질량 2 그리고 B의 속도 마이너스 2 이게 같다. 뭐랑 같다? 지금 1kg, 2kg니까 3kg가 V로 이동하는 거와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4니까 이게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V는 마이너스 1m/s죠. 그래서 이 한 덩어리가 지금 마이너스 1m/s니까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충돌 전에도 마이너스 2m/s니까 왼쪽이고 B가 충돌 후에도 왼쪽으로 1m/s 이동하니까 운동 방향은 충돌 전과 후가 같다가 맞죠? 네, 그리고 디귿을 보면 2초일 때 A의 운동량의 크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2초면 언제죠? 네, 충돌 후에요. 이때 A의 운동량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와 같아요. 운동량은 지금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부호는 고려 안 해도 되고 MV인데 질량은 1kg예요. 그리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1m/s라고 구했죠. 근데 크기만 보면 되니까 1m/s 그냥 넣을게요. 그래서 디귿도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그림은 수평면에 물체 A와 B 사이에 압축된 용수철이 끼워져 정지했던 상태에서 A, B를 연결한 실을 끄는 후 용수철에서 분리된 A, B가 각각 마찰이 있는 구간 1과 2에서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A, B가 구간 1과 2에서 이동한 거리는 D, D이고 A, B 질량은 M, EM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여기 수평면에서 A, B가 용수철로 이렇게 실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먼저 볼게요. 이 모습을 보면은 이 실을 끊는 순간 A는 왼쪽으로, B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얼만큼 어떤 속도로 이동을 할까 보면은 몰라요. 그래서 VA, VB라고 놓을 거예요. 다만 부호가 방향이 다르니까 부호를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라고 놓을게요. 운동량이 보존 법칙이 있으니까 용수철을 끊기 전에는 0일 거예요. 끊고 나면 A는 M-VA, B 같은 경우에는 EM, VB일 거예요. 괜찮죠? 근데 M은 약분 가능하고 VA는 VB예요. 그래서 만약에 VB가 그냥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V라고 하면은 A 같은 경우에는 V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A의 속력이 2배라는 걸 알 수 있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는 왼쪽으로 V이고 B는 오른쪽으로 V일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A는 구간 1에 들어가기 전까지 V이고 B는 이 구간에 들어가기 전까지 V로 갈 거예요. 여기까지 보고서 자, 다음에 넘어가면은 자, 구간 1에 들어가면은 어떤 운동을 한다 그랬죠? 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라고 되어 있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성립하는 공식 알죠? EAS는 야전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 괜찮을 거예요. 이 A를 모르잖아요, 가속도를. 어떻게 A를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F는 MA가 있어요. 여기서 A는 어떻게 표현하죠? 네, M분의 F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A 자리에 넣어줄 거예요. 2 곱하기 M분의 FS가 야전 속도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간 1을 볼게요. 구간 1을 보니까 2 곱하기 A 질량 M이죠. A 힘 FA라고 쓰고 거리는 D예요. 낮은 속도의 제곱은 정지했으니까 0이고 처음 속도의 제곱은 마이너스 2V 전체의 제곱이에요. 괜찮죠? 마찬가지로 구간 2를 한번 볼게요. 구간 2는 2 곱하기 질량은 EM이죠. 그리고 F는 FB일 거예요. 거리는 2D예요. 나중엔 정지하니까 0일 거고 처음 속도는 얼마죠? 네, V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을 이제 정리해 볼게요. 그럼 정리해 보면은 FA는 이라는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우변은 지금 마이너스 4V 제곱이 돼요. 그러면 FA는 2D분의 마이너스 4V 제곱 M이 돼요. 괜찮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에서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우변이 마이너스 V 제곱이니까 FB는 이라고 하면 FB는 4D분의 마이너스 2M V 제곱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게 같다는 걸 알아요. D분의 MV 제곱 이게 같죠? D분의 MV 제곱 어차피 우리가 FB분의 FA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우리 지금 크기만 구하려고 했죠. 그래서 크기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FA를 FB로 나눈 값인데 A는 2고 B는 2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얼마죠? 네, 4가 되죠. 그 답은 4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그림은 수평면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하던 장난감 자동차 A와 B가 충돌하여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A, B에는 질량이 같은 인형 PQ가 고정되어 있으며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어서 자, PQ가 있으니까 둘 다 M이 추가되어 있을 거예요. 질량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B보다 질량이 크지만 얼마인지는 잘 모르죠.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뭐가 성립돼야 되죠? 네,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돼야 되죠. 충돌 전해를 보면 속도를 모르죠. 그래서 그냥 이거를 VA, 이거를 마이너스 VB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질량을 더한 거 VA, 이게 더하기 MB 더하기 M 마이너스 VB가 뭐랑 같다? 충돌 후의 운동량과 같다. 충돌 후의 운동량 얼마죠? 네, 정지했다 그러니까 V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돌 후의 운동량은 0일 거예요. 그래서 MA 더하기 M VA가 MB 더하기 M VB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이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니은 A가 B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B가 A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자마자 다 말았죠. 왜 알죠? A가 B로부터 받는 힘은 B가 A로부터 받는 힘. 이거 뭐죠? 네, 작용반작용이죠. 작용반작용에서 힘의 크기 어떻죠? 네, 같다라고 했으니까 니은 틀리죠? 그리고 디귿, 충돌 과정에서 인형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P와 Q가 같다. 우리가 구한 이 식에서 보면은, 자, 질량이 어떤 게 더 크죠? 네, M은 같다 그랬고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이게 크고 이게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VA가 VB보다 작다는 게 딱 보이죠? 이거 보이고 그리고 디귿에서 인형이 받는 평균 힘이라고 그랬는데, 자, 충격량은 뭐죠? 네,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충격량은 어떻게 구하죠? 네, FT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죠? M 데타 V죠. 네, P와 Q의 질량이 어떻다 그랬죠? 같다 그랬죠. 같고 데타 V를 비교해 봤더니, 자, VA에서 나중에 정지하니까 0이고 VB에서 나중에 정지하니까 0이에요. 그리고 데타 V도 A보다 B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힘은 동시에 충돌했죠? 동시에 충돌해서 정지했으니까, 동시에 충돌하고 정지했으니까 T는 같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F는 A보다 B가 크다 라고 되어겠죠? 그래서 평균 힘의 크기를 보니까 얘가 P고 얘가 Q를 의미하니까 같은 게 아니라 Q가 더 크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답은 1번 기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점 테스트 문제 1번입니다. 그림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 B가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림 나는 A, B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위치 시간 그래프 있죠? 2초일 때 A, B는 서로 충돌한다. A의 질량은 1kg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문제 들어가기 전에 그래프가 위치 시간 그래프면 기울기가 뭐죠? 네, 기울기가 속도를 의미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각각 A와 B의 속도를 충돌 전후로 나눠서 다 구해놓고 들어갈게요. 자, A. 이 부분은 얼마죠? 네, 보면은 2분의 2니까 1m/s일 거예요. 그러면 충돌 후에는 얼마죠? 네, 여기가 4고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m/s일 거예요. 그래서 A의 속력은 이렇게 변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B를 한번 보면은, 자, 여기가 2구, 높이가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m/s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충돌 후에는 여기가 4, 높이가 2니까 플러스 2분의 1 m/s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렇게 우리가 속도를 다 구해놓고, 자, 들어가면 문제를 봤더니 1초일 때 A의 운동량의 크기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운동량의 크기 어떻게 구하죠? 네, MV예요. M은 1kg이라고 줬죠. V는 얼마죠? 1초일 때 6이니까 플러스 1일 거예요. 그래서 1m/s니까 1kg m/s. 네, 맞아요. 니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B가 A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는 뭐랑 같죠? 네,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 이거 괜찮나요? 왜 이게 성립하죠? 네. 자, B가 A로부터 받은 힘이 A가 B로부터 받은 힘과 같다. 이거 뭐죠? 네. 작용 반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 때문에 이게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는 자, 보기에 주어진 것처럼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 대신에 이거를 구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괜찮죠? 그래서 M 데타 V
이거를 구할 건데, 자, 이렇게 넘어갔더니 왜 m 데타 v를 구하냐? 충족량은 ft 아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자, 이거 어떻게 왜 같다고 볼 수 있죠? 네, 충족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죠? 뭐라고요? 충족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래서 충족량을 구하라고 했지만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니까? m 데타 v니까. 그래서 m 데타 v 썼고, 자, A의 질량 1kg이라고 썼고, 자, 속도 어떻게 변했죠?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1로 변했죠? 그래서 변화량만 보면 되는 거니까, 자, 4분의 5 뉴턴 세크가 되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디귿. B의 질량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자, 이걸 보면은 B의 질량이 궁금한 건데, 자, 니은에서 B가 A로부터 받은 충족량에 대해서 구했어요. B의 충족량이 뭐랑 같죠? 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잖아요. 뭐라고요? 충족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러면 B의 질량 모르죠? MB라고 그냥 놓고 운동량이 어떻게 구하죠? MV니까 여기 데타 V를 넣을 거예요. 데타 V를 넣으면은 어떻게 변했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만큼 변했고 변화량이어서 데타만 보면 되니까 그냥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빼줘도 돼요. 이게 B가 A로부터 받은 충족량과 같은데 이거는 뭐다? 네, 니은에서 구해놨죠? 4분의 5라고 4분의 5 뉴턴 세크예요. 그러면 이거는 네, 더하면 1이 되잖아요. 그래서 MB는 4분의 5 kg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h인 지점을 EV인 속력으로 통과한 물체 A야 수평면에서 V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 B가 수평면상의 점 O에서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렇게 EV로 운동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 건데 먼저 우리가 A를 먼저 볼게요. A가 지금 빗면 위에 있잖아요. 이 빗면 위에 있는 A가 나중에 이 수평면산으로 내려올 거예요. 괜찮죠? 제가 여기까지 내려올 텐데 이 두 지점을 한번 우리가 에너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위에 있는 부분 1번이라고 하고 여기에 에너지를 보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얼마죠? 네, mg h1일 거예요. h1인가요? h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냥 h 표현하고 그리고 더해줘야죠. 뭘 더해주죠? 네, 운동 에너지 더해줘야 되잖아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2v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번에는 수평면 상에 있는 이 A를 볼 건데 얘는 2번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있나요? 없죠. 이 지점을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지점으로 잡았으니까 여기는 없고 운동 에너지만 있을 거예요. 이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여기를 V'으로 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할게요. A가 오른쪽으로 2분의 1 m V'의 제곱만 있을 거예요. 이 에너지가 서로 같아야겠죠. 왜? 네,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1번, 2번이 같다는 걸 알고 자, 우리가 또 뭘 이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우리가 A가 오른쪽으로 V'으로 운동하고 B가 왼쪽으로 V로 운동했더니 충돌 후에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뭐 이용해야 될 것 같죠? 네,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질량이 A가 M이었고 B가 2M이니까 각각 보면 A 먼저 보면 M, V 프라임 더하기 2M 마이너스 V죠. 왜? V가 있긴 하지만 방향이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죠. 마이너스 V 써주시고 질량 3M 2V 이렇게 되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2MV가 6MV랑 같아야 되니까 MV 프라임이 8MV죠. MM 약분하니까 V 프라임이 8V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이 수평면 상에 내려오면 이 V 프라임이 8V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 구한 8V 어디다가 넣어 정리하면 되겠죠? 네, 지금 1번식에 넣어서 1번, 2번 식이 같다를 넣어서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mg h 더하기 2분의 1 m 4v 제곱은 2분의 1 m v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8v의 제곱 이렇게 써줘도 되겠죠?
그래서 mgh 더하기 2mv제곱은 여기 88에 64v제곱이니까 여기가 32일 거예요. 32mv제곱이고 넘기면 30mv제곱이 mgh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h는 뭐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g분의 30v제곱이 되니까 답은 2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림 가는 물체 A가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h1인 지점을 OV의 속력으로 통과하고 물체 B가 수평면에 정지 있는 모습을 그린다는 AB가 충돌한 후 AB가 각각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h1, h2인 지점을 V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AB 질량은 각각 m6m이며 충돌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보존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와 나에서 AB의 역학적 에너지 합은 나의 역학적 에너지 합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네, 있죠. 그러면 가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얼마죠? 네, mg h1일 거예요. 운동 에너지 얼마죠? 2분의 1 m 5v 전체의 제곱일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얼마죠? B 같은 경우에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0이죠. 수평면에 있으니까.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정지 있으니까 0일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mg h1일 거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마이너스 v 제곱인데 어차피 제곱하면은 양수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그냥 v 제곱이라 쓸게요. B 같은 경우에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6mg h2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6m v 제곱일 거예요. 더한 게 같다라고 해야 되니까 자, 한번 식을 정리해 볼게요. mg h1 더하기 2분의 25 mv 제곱은 mg h1 6mg h2 먼저 쓸게요. 6mg h2 그리고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7 mv 제곱이 돼요. 괜찮죠? 그래서 mg h1 mg h1 지워지고 6mg h2는 2분의 18 mv 제곱이니까 이게 9죠. 그래서 mm 약분되고 3으로 약분하면 자, H2 얼마죠? 네, H2는 2G분의 3V 제곱이 돼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을 것 같고 자, 하나 더 하면은 A가 가에서 수평면으로 내려올 거예요. 이때 속력을 우리가 모르죠. VA라고 될 거고 자, 정지 있는 B와 충돌하고 나면은 A와 B는 반대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각각 반대 방향으로 하나는 마이너스 VA 프라임이고 B 같은 경우에는 VB 프라임이라고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돌 전후에 운동량 보존되죠. 그래서 식을 한번 세어보면 M, VA는 마이너스 M, VA 프라임 더하기 6M, VB 프라임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여기서 이어서 그림 나에서 B가 수평면이랑 H2인 높이로 올라갔을 때랑 역학적 에너지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0이고 수평면에 있을 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6m VB 프라임의 제곱일 거예요. 이게 같다. H2인 높이로 올라갔을 때 이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6m G H2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6m V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괜찮죠? 근데 우리 H2 얼마인지 구해놨죠? 네, 여기 보면은 파란색 박스에 2G분의 3V 제곱이라고 적어놨네요. 그래서 2G분의 3V 제곱이라고 놓고서 같이 계산을 해줄게요. 그러면 전부 다 2분의 1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시키고 6m, 6m, 6m 이렇게 사라지네요. 그러면 VB 프라임의 제곱이 4V 제곱이고 VB는 2V가 돼요. 그러면 VB는 2V고 VB 프라임이 2V죠? 여기 프라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거를 지금 보라색 여기에 VB 프라임이 2V다 라고 넣어 놓을게요. 그러면 이 보라색이 정리하면 다시 M 약분되고 VA 더하기 VA 프라임이 12V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정리해 놓고 맞아, 역학적 에너지가 어디서 또 보존되는지 봤더니 가에서 이 언덕 위랑 언덕 아래에서 A가 같은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이제 보존될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식을 한번 쓰면은 자, 언덕 위에 있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1 더하기 2분의 1 m 5v 제곱이 자, 언덕 아래 내려서 평면에 있을 때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0이고 운동 에너지만 있죠. 얼마죠? 네, 2분의 1 m va 제곱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림 나에서도 A가 언덕 위에 있을 때랑 아래 있을 때랑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언덕 위에 먼저 쓰면 mgh1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2m v제곱 이게 수평면에서는 얼마죠? 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없고 운동 에너지만 있는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m va 프라임의 제곱일 거예요. 이 두 식을 한번 빼볼게요. mgh1, mgh1 사라져요. 그리고 이게 25v제곱이죠. 그러면 2분의 24v제곱은 2분의 1m va제곱 마이너스 va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2분의 1, 2분의 1 약분하고 여기 쓰면서 m 안 썼네요. m 있고 어차피 우변에도 다 m이 있으니까 m 약분돼요. 그러면 24v제곱은 va 더하기 va 프라임 va 마이너스 va 프라임 네, 그냥 수학에서 쓰는 곱셈 공식 써준 거죠? 수학에서 쓰는 곱셈 공식 써준 거고 여기 보니까 우리 보라색 식으로 va 더하기 va 프라임이 12v다 라고 구해놨어요. 보이죠? 그럼 여기가 지금 12v라는 거죠? v 약분되고 12로 약분하면 2v가 돼요. 그래서 여기 맨 위에다 쓸게요. va 마이너스 va 프라임이 2v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구해놨던 이 빨간색 다시 네모친 부분을 다시 쓰면 va 더하기 va 프라임은 12v예요. 이 식을 한 번 더하면 이 va는 14v니까 va는 얼마죠? 네, 7v고 자동적으로 va 프라임은 5v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식을 va가 7v, va 프라임이 5v 이거를 자, 이 민트색 식에다가 한번 대입해 볼게요. 대입을 하면 mgh1 더하기 2분의 1 m 25v 제곱은 2분의 1 m va 제곱이죠. va 얼마 나왔죠? 네, 7v니까 49v 제곱일 거예요. 제곱하면 그러면 2분의 25 mv 제곱을 우변으로 넘겨줄게요. 그러면은 얼마가 되죠? 네, 2분의 24 mv 제곱이 되고 좌변에는 그대로 mgh1이 남아있겠죠? m 약분하면은 h1은 g분의 12v 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h1은 g분의 12v 제곱이 되고 우리 h2는 파란 박스에 이렇게 구해놨죠 이미. h2는 2g분의 3v 제곱이 되니까 자, 문제에서 물어본 h1분의 h2는 여기 넣어주면은 h1 g분의 12v제곱이고 h2는 2g분의 3v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약분을 하면은 gg 약분되니까 8분의 1이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그린 가와 같이 물체 A가 정지 있는 물체 B를 향해 V0의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체 B와 C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다. 나는 가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를 X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X가 뭐라고요? 네, A, B 사이의 거리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AC 질량은 각각 m6m이며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C의 5분의 9배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B가 C의 5분의 9배이다. 뭐가? 충격량이. 이렇게 보고 바로 문제를 들어가면 자, 그림 가를 보면은 B는 정지해 있고 A만 오른쪽으로 V0로 운동하고 있죠. 그러면 A, B 사이에 충돌 한번 일어나겠네요. 그 느낌 오죠? 언제 일어나는지 그래프 보니까 T0이겠구나 라는 게 느낌이 딱 오죠. 그리고 자, 이거 그림 나를 보니까 거리 L을 시간 T0만큼 이동했어요. 이거 지금 B가 움직이지 않고 A만 움직였죠. 그래서 A의 속도 V0를 T0분의 L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T0에서 충돌이 일어나겠죠. 충돌 후의 그림을 보면 C는 상관이 없어요. 왜? A, B만 충돌을 하니까 이때는
충돌하고 난 후의 모습을 그려보면 자, A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VA, B 같은 경우에 오른쪽으로 VB겠죠. A 질량은 M이고 B 질량은 모르니까 MB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AB 사이에 운동량은 보존된다 라를 쓰면은 MV0는 마이너스 M VA 더하기 MB VB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충돌 호를 보면은 각각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A만 왼쪽으로 VA로 가면은 VA만큼 멀어지겠죠. 근데 B가 반대 방향으로 VB만큼 멀어지면은 이 사이 거리가 훨씬 빨라질 거예요. 멀어지는 속도가 더 멀어진 게 빨라진다고 보니까 이 전체를 하나로 생각해 보면 VA 더하기 VB만큼 속력이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충돌이 3t0에서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또 이때 그래프가 바뀌니까 이 사이의 시간 2t0가 3분의 5L만큼 이동하니까 여기에 2t0로 곱한 값이 3분의 5L이 될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 t0는 지금 우리가 v0는 t0분의 L이라고 했으니까 t0를 v0L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여기에 v0L을 넣으면은 L 사라져죠. 그래서 VA 더하기 VB는 6분의 5 V0일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충돌을 볼 건데요. 자, 지금 보면은 충돌 전의 모습은 어떤 거죠? 네. 지금 민트색으로 표현하는 이 부분이 충돌 전이에요. 충돌 후는 어떨까라고 생각하면 충돌 후 한번 여기 그려볼까요? 충돌 후는 C가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근데 몰라요. 그래서 마이너스 VC라고 표현을 할 거고 A는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질량은 M이라고 문제에서 줬고 그냥 B는 지금 MB로 뒀죠. 오른쪽으로 VB인데 충돌이랑은 사실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지금 AC 사이에서 일어난 충돌이니까. 근데 이 A의 속도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알죠? 네, 그래프 나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일정하게 3분의 5L에서 일정하게 간다라는 걸 보여지는데 이게 거리가 A, B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다는 거죠. 일정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A의 속도랑 B의 속도가 같아야 일정하게 되죠. 거리가. 그래서 A의 속도도 VB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충돌 전후를 식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M VA는 충돌 후에 마이너스 6M VC 더하기 M VB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 문제를 보니까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A의 5분의 9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충격량의 크기는 같은 말 뭐가 있죠? 네, 운동량의 변화량 많이 있죠? 충격량의 크기는 뭐라고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러면 B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네, MB, VB가 5분의 9배래요. 뭐에? MC, VC인데 MC가 지금 C의 질량이죠. 6M이라는 거 알아요. 6M, VC. 이 C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변화량의 5분의 9배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MB, VB. 우리가 어디서 구했죠? 네, 여기서 구했죠. 이 파란색 식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MV0 더하기 MVA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6MVC는 지금 여기서 구할 수 있으니까 MVA 더하기 MV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MV0 더하기 MVA는 5 넘기면 9 MVA 더하기 9MVB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5MV0는 4MVA 더하기 9MVB 그리고 M 약분 가능하죠. 그래서 5V0는 4VA 더하기 9VB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이랑 그리고 우리가 아까 구했던 여기 VA 더하기 VB가 6분의 5 V0다. 이 두 가지 검은색 박스를 스친 이 두 식을 우리가 한번 연립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식을 각각 6을 더 곱하면서 써주면 6VA 더하기
이 VB는 지금 이 식 있죠? 이거를 6 곱한 거고 5V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이 식을 이렇게 끌어온 거고 자, 그러면은 연립을 해야 되는데 자, 위에 있는 식에 2를 곱할게요. 그러면 위에 있는 식에 2를 곱하고 3을 곱하고 아래 있는 식에 2를 곱할게요. 그러면 15V0는 12VA 더하기 27VB 아래 있는 식에 2를 곱하면 10V0는 12VA 더하기 12VB 이렇게 되죠. 빼면은 5V0는 15VB 그러면 VB는 3분의 1 V0 이렇게 되죠. 그럼 자동적으로 VA도 할 수 있죠. 이 식을 다시 넣으면 VA는 2분의 1 V0가 나와요. 괜찮죠? 그러면 이렇게 나온 VA, VB를 이 식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여기에다가 넣어주면은 자, M V0는 마이너스 M V 얼마로 했죠? 네, 2분의 1 V0 더하기 MB VB 얼마죠? 3분의 1 V0 그러면 자,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MV0 왼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2분의 3 MV0가 3분의 1 MB V0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V0, V0 지워지면은 2분의 9 M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림 하나는 각각 수평면에서 물체 A와 물체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물체 A와 물체 C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충돌 전에 ABC 운동량은 각각 PP, EP이고 질량은 각각 EM, 3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표는 가와 나에서 충돌 후 A의 운동량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운동량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네, MV예요. 이게 운동량인데 이 운동량을 보면은 이 V가 뭐죠? 네, 속도예요. 속도에는 방향이 있죠. 그래서 P도 사실은 방향이 있는 건데 지금 크기로 되어 있으니까 방향을 아직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를 보면은 A, B가 이렇게 충돌하고 나서 A가 있고 B가 있으면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되죠? 네, A는 왼쪽으로 B는 오른쪽으로 할 거예요. 근데 이 A의 운동량의 크기를 2분의 1P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P가 될 거예요. 괜찮죠? 마찬가지로 그림 나도 보면은 지금 충돌 전의 모습이 이렇게 있고 충돌 후를 한번 그려볼게요. 마찬가지로 A와 B가 있을 거고 A는 왼쪽으로 그리고 C죠? C는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는 A의 운동량의 크기를 지금 5분의 2P라고 놨으니까 방향이 반대라니까 5분의 2P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죠. 여기까지 놓고 한번 문제 들어가면서 풀어볼게요. 기억, 가에서 충돌 전 속력은 B가 A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한번 보면은 우리 P가 뭐라고요? 네, 운동량이고 이거는 MV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충돌 전을 보면은 네, 여기를 보면 되겠죠. 여기를 보면은 자, 운동량 어떤가요? AB가 같죠? 1대1이라고 볼 수 있죠. A 대 B는. 근데 질량은 몇 대 몇이죠? 네, 2대1이에요. 그러면은 속도는 몇 대 몇이 되죠? 네, 1대2가 되잖아요. 그래서 B가 2고 A가 1이니까 2배 맞네요. 기억은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C로부터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걸 한번 정리해보면 A로부터 받은 B의 충격량 이거와 뭘 비교하는 거죠? 네, A로부터 받은 C의 충격량을 비교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 A로부터 받은 B의 힘은 뭐랑 같죠? 네, B로부터 받은 A의 충격량이랑 같아요. 왜? 작용 반작용이니까. 마찬가지로 A로부터 받은 C의 충격량은 C로부터 받은 A의 충격량 같겠죠. 작용 반작용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서. 근데 충격량은 또 뭐라고 할 수 있죠? 네,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 괜찮죠? 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한번 볼게요.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자, 나중에는 마이너스 2분의 1P고 처음에는 P였어요. 플러스 P였죠? 변화량은 P에서 마이너스 2분의 1P를 뺀 값이겠죠. 그러면 2분의 3P일 거고 C로부터 받은 A의 충격량은 자,
플러스 P에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분의 2P로 변화를 했죠. 그러면 P에서 마이너스 5분의 2P를 빼줄 거예요. 그러면 5분의 7P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분해 보면 자, 10분의 15P 이거는 10분의 14P죠. 어떤 게 더 크죠? 네, 왼쪽 게 더 크죠. 그래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크다가 맞게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디귿을 한번 볼게요. 나에서 충돌 후 속력은 A와 C가 같다. 나에서 충돌 전의 모습은 여기에요. A는 플러스 P일 거고 방향을 지금 안 써줬으니까 C는 왼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P일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A 같은 경우에 충돌 후의 모습을 여기를 보면 여기가 충돌 후의 모습이죠? 충돌 후의 모습을 보면 A 같은 경우에 운동량이 마이너스 5분의 2P라는 걸 아는데 C의 값은 몰라요. 근데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해야 되니까 뭐가 성립해야 된다고요? 네,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해야 되니까 자, A가 갖고 있는 플러스 P, C가 갖고 있는 마이너스 2P 이게 마이너스 5, 2P고 C가 갖는 운동량 PC라고 할게요. 이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PC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네, 좌변이 마이너스 P니까 넘겨주면 PC는 여기 아래 쓸게요. PC는 마이너스 5분의 3P일 거예요. 괜찮죠? 마이너스 5분의 3P 이거를 C의 운동량이라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자 P가 MV죠. 운동량이니까 근데 충돌 후를 속력을 비교할 거예요. 그러면 A와 C를 비교할 건데 충돌 후에 지금 마이너스 5분의 3P니까 이게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C가 왼쪽으로 마이너스 5분의 3P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P가 크기만 비교하니까 속력은 방향을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크기만 넣어도 되니까 자 여기 P에 5분의 2 대 5분의 3을 넣을 수 있어요. 괜찮죠? 질량은 몇 대 몇이죠? A와 C가 2 대 3이에요. 그러면 V는 몇 대 몇이죠? 1 대 1이죠. 그래서 속력은 A와 C가 같은 게 맞구나 라고 해서 디귿도 맞다 생각해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V0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 A가 정지에 있는 물체 B에 연결된 용수철에 충돌하기 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그림 나는 A가 B에 연결된 용수철에 충돌한 후 A, B가 각각 V의 속력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의 질량은 각각 m3m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림 나를 보면은 지금 속도가 표시되어 있긴 한데 방향이 고려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A는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V, 그리고 B는 오른쪽으로 가니까 플러스 V라고 놓고 시작해 볼게요. 자, 보자마자 어떤 생각 들었죠? 네,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해야 되는 걸 한번 쓰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가를 보면 지금 MV0라고 A가 갖고 있는 운동량이 있죠. B 같은 경우에는 요수철이 달린 B는 정지에 있으니까 0일 거예요. 이게 같다. 충돌 후랑 같아야 되는데 충돌 후에 A는 마이너스 MV, 충돌 후에 B는 3MV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정리해보면 MV0는 2MV니까 V0는 2V예요. 그래서 V는 2분의 1 V0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억, V는 2분의 2 V0이다. 맞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니은, A, B 사이의 거리가 최소일 때 A의 속력은 3분의 1 V0이다. 여러분, 이 A, B 사이 거리가 최소인 거는 이 A라는 물체가 용수철에 가까이 와서 자, 그림 가에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최대로 압축되어 있는 상태이면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일 거예요. 이때가 이 A, B 사이의 거리가 최소일 거예요. 그렇죠? 괜찮죠? 그러면 이 충돌 전에는 MV0일 거고 이 AB 사이 거리가 최소일 때는 같이 AB가 이렇게 용수철을 압축시킨 상태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일 테니까 M과 3M이 동시에 어떤 속력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운동량 보존 법칙 성립해야 되니까 이렇게 식을 썼고 정리하면은 자 이거 4M이죠. 그러면 이때 속력은 4분의 1 V0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거리가 최소일 때 이의 속력은 3분의 1 V0가 아니라 4분의 1 V0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디귿, 용수철에 저장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값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최대값에 대해서. 자, V가 V''이 4분의 1 V0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그린 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용수철에 만나기 전에 A는 이렇게 혼자 운동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괜찮죠? 왜냐면 B는 이때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A가 B가 만나면서 이렇게 용수철을 압축시킨 상태로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에너지 뭐뭐 있죠? 네. A만 용수철을 만나기 전에는 A의 운동 에너지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A와 B가 압축됐을 때는 A, B가 같이 운동하겠죠. 같이 운동하는 거에 운동 에너지, 그리고 탄성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용수철에 의한. 이게 서로 에너지가 모든 법칙이 성립해야 되니까, 에너지 모든 법칙이 성립해야 되니까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A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m V0의 제곱. 이거일 거고, A, B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 하면 2분의 1m인데 질량 얼마죠? 네, 같이 운동하니까 4m이죠. 이때 속력은 얼마죠? 네, 4분의 2 V0라고 우리 이렇게 구해놨어요. 그러면 4분의 2 V0 전체의 제곱일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궁금한 게 뭐냐면 탄성 에너지 값이죠. 그래서 2분의 1 m V0 제곱에서 운동 에너지 값 2분의 1 4m 16 1 V0 제곱을 빼줄 거예요. 그러면 4, 4, 16 하죠. 그러면 이건 얼마죠? 네, 8분의 1 m V0 제곱이에요. 그래서 앞에 게 8분의 4 m V0 제곱이죠. 여기서 8분의 1을 빼주니까 8분의 3 m V0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디귿은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